지금부터 우리 공인중개사의 합격을 결정짓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여행을 우리 출제자의 관점에서, 내 관점이 아니라 출제자의 관점에서 한번 떠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라는 큰 산의 두 번째 숲인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거의 핵심은 뭐냐? 딱 요 한 줄입니다. 자, 법률 행위, 그죠? 또는 그 대립되는 용어인 법률 규정,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에 따른 법률 효과, 또 그에 따른 법률 관계를 우리 법 조문하고, 또 하나는 판례,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률행위는 뭐고 법률 규정은 뭐냐? 법률행위라는 것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앞쪽에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동산 활동. 그래서 거기는 주로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경제활동. 그래서 개론에서는 투자 이렇게 했다면은 여기서는 투자 그러지 않고 똑같은 투자인데 그걸 뭐라고 그런다? 법률 행위. 또 구체적으로는 매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는데 말이죠. 부동산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는 걸 봐요. 그런데 그 관점의 차이일 뿐인 거죠. 그쪽은 경제적인 관점에 주로 포커스를 맞췄던 것이고, 여기서는 뭐예요? 법률적 관점. 물론 거기도 조금 나오긴 했지만 여기는 이제 주로 법률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결국은 관점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걸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에 따른 법률 효과, 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이 법률 행위가 정상적인 법률 행위면은 당연히 효과는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법률행위가 비정상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법률행위라는 거예요. 그러한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감기약을 먹었다 이거예요. 감기약을 먹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감기약이 뭐 좀 문제가 있는 약이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 그걸 유효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에서는 효과가 없기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무효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똑같죠. 그 개념이 우리가 사실은 알아야 할 그런 개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단지 이제 민법이라는 법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거죠. 복습이다 이거. 자, 그럼 법률 효과가 있으면 유효, 없으면 무효인데, 유효도 확실하게 유효인 경우가 있죠. 감기약 먹었으면 확실하게 낫는 경우가 있죠. 더 이상 뭐 콜록콜록하나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어설프게 낫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설프다. 그래서 뭐예요? 그게 불확정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법에서는. 어설프다는 것은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뭐 될 수도 있다? 무효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불확정적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유동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동적. 흐를 유자, 움직일 종자. 흘러서 다른 데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유효. 다른 데가 뭐예요? 무효 집안이겠죠. 자, 그래서 이 유동적 유효의 경우에 추인을 하게 되면은 쫓아가서 내가 인정할게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이 추인도 사실은 법률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가 다양한 옷을 입고 나요. 다양한 옷을. 근데 걔를 법률 행위군. 너 또 너니? 이렇게 해야지. 얘 또 누구야? 이렇게 하면 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과에 여학생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말이죠. 학기가 신학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파마를 하고 온 거예요. 저 몰라봤다는 거 아니에요? 왜 아줌마가 오셨나?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들. 똑같죠.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추인 그러면 법률행위. 자, 유동적 유효인 그쵸? 그러한 거를 갖다가 법률행위를 우리가 추인이라는 법률행위를 또 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된다. 확정적 유효가 되니까 더 이상 뭐예요? 무효로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확실히 딱 정해지는 거니까. 아, 그렇구나. 자, 문제는 이제 취소죠. 그죠? 유동적 유효, 불확정적 유효를 취소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취소. 그죠? 취소한다.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죠? 꺼버린다. 소화기로. 불을 꺼버려. 그죠? 그럼 뭐다? 확정적 무효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취소라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법률행위입니다. 그렇구나. 법률행위가 다양한 옷을 입고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에 따른 효과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취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무효. 무효죠, 무효. 무효도 확정적 무효가 있고, 확실히 무효가 있고, 좀 어설프게 무효가 있다.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죠. 자, 그런 경우, 어설프다는 것은 잘하면은 뭐가 될 수도 있다? 유효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어떤 경우냐? 추인을 하게 됩니다.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유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지만, 확정적인 무효는 어떻게 돼요? 추인을 해도 확실히 어차피 무효니까 추인해도 여전히 무효일 뿐이다. 법률효과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닌 거는 아닌 거다 이거죠. 그렇군. 자, 이에 따라서 그렇죠? 이렇게 법률행위나 법률계에다가 이제 법률 주로 이제 우리는 포커스를 법률행위에 맞추는 거죠. 왜? 우리 공인중개사가 법률행위를 중개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을 중개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 자, 그럼 이런 효과가 말이죠. 관계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률 관계, 그래서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효과를 갖다가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렇죠? 이걸 뒤바꾸면 이제 틀리게 되겠죠. 그렇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없다를 있다, 있다를 없다로 하면 틀리다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 당사자고 가부라고 제3자, 병이나 정. 이들의 또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이제 절대적이란 말을 씁니다. 요까지 파급 효과가 미치면. 자기들 간에 파급 효과가 미쳐요. 그쵸? 근데 취소를 했어. 취소를 하면은 무효죠. 그죠? 무효를 하면은 무효인 파급 효과가, 그죠? 그 법률 효과가 자기들끼리만 무효야. 응? 우리 제3자인 병한테 팔아치웠어. 그쵸? 걔한테는 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상대적 취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취소도 절대적 취소가 있어요. 그죠? 절대적. 취소해버렸다. 그럼 뭐야? 그 취소의 파급 효과의 요 확정적 무효가 뭐야? 제3자에까지 무효의 파급 효과를 미치는 거예요. 절대적. 누구에게나 이런 말입니다. 누구에게나를 법적인 용어로는 절대적이라는 말로 쓰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핵심은 법률 행위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른 법률 효과, 법률 관계를 기본적으로는 법 조문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조문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특히 이제 조문 중에서 우리 단서, 다만, 그러나 이렇게 원칙과 예외, 예외가 중요하잖아요. 시험에서는 또 뭐 숫자가 있거나 그 다음에 주체, 누가 하고 누가 안 하냐 이거예요. 얘는 누구냐? 이런 거. 그 다음에 항목, 이렇게 항목이 추측 되어 있는 경우. 특히 이제 어려운 게 일상평어를 뒤바꿔 버리는 거죠. 그죠? 할 수 있다는데 뭐 해야 한다든지 이걸 서로 뒤바꾼다든지 그리고인데 또는, 그죠? 이런 걸 서로 또 뒤바꿔 버리는 경우.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조문을 통해서 또 이해를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러한 조문에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예가 있겠죠. 구체적인 판사님의 재판의 판결의 예, 판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판례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판례에서 핵심은 뭐냐면 결론. 이게 있다냐 없다냐 이거예요.
과연 주장할 수 있다냐 없냐? 그런 권리가 있느냐 없냐? 그래서 서로 있다 없다를 서로 뒤바꿔서 그죠? 그래서 판례는 그 끝만 결론만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런 이제 법학자가 할 일이죠. 우리 수업적 관점에서자 이거예요. 민법을. 자, 그런데 이 조문하고 판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쉽다 어렵다?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 그럼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 문제. 그죠? 특히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 끝말을 그래서 또 기출 문제에서도 또 끝말이 중요해요. 중간말이나 끝말.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은 그래도 잘 몰라요. 알 것 같아. 그럼 이제 시험 치고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법대에는 4년 동안 배우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그냥 몇 개월, 1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 하다가 보는데 이게 좀 어설플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난 더 하고 싶다? 시험 끝나고.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해하는 건데 그럼 출제자는 말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조문이 있는데 조문은 뭐냐면요. 어떤 문제가 있는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법률관계를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판사님이. 그러면은 이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판사님의 의무죠. 그쵸? 월급 받아 먹으신 값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너가 옳고 너가 그러다. 너는 왜 할 수 있고 너는 왜 할 수 없는지. 그 컨닝 페이퍼가 뭐예요? 그게 바로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사님 보실 때 자꾸 이렇게 옆에 이렇게 슬쩍슬쩍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판사님이 눈이 좀 약간 옆으로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보시는 거예요? 컨닝 페이퍼. 그렇죠? 바로 법 조문입니다. 민법 법전을 넣는 거예요. 판사님 이렇게 앉아 계신데 우리보다 방청객이라든지 이거보다 낮습니까? 높습니까? 높아요. 왜? 높아야지 컨닝하는 거 잘 못 보잖아 우리가. 판사님 그 조문 컨닝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엑스팔리잖아. 그러니까 조문이 가장 기초다 이거. 그 다음에 문제. 이제 문제인데요. 출제자는 그러면 안 보고 다 출제하실 수 있을까요? 에이, 거짓말. 컨닝하실까? 뭘 컨닝하시겠어요, 출제자는? 3가지나 컨닝해. 보세요. 첫 번째는 조문 기본적으로 갖다 놔. 왼쪽에다가. 호텔에서 이제 출제하시겠죠? 왼쪽. 가운데 판례. 그 다음에 문제인데 선배가 내셨던 문제, 기출 문제. 그걸 조금씩 변해요. 이 선배는 뭘 내셨지? 이렇게 냈구나. 난 이렇게 좀 바꿔볼까?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문제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민법은.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법률행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기출문제만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한다면 충분히 민법은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민법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1차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또 2차 과목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민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법은 내가 딱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면 그 점수가 내 점수예요. 확실히. 그죠? 근데 개로는 들쭉날쭉이야. 그러니까 개죠. 들쭉날쭉. 믿을 수가 없어. 그 점수를. 민법에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법조문이 그러면 어떻게 조문이 가장 기초로 하는데 말이죠. 조문을 소리내서 읽어봐야 돼요. 이 조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우리 그 총칙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은 하단에 법조문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제처에 가면 검색하실 수가 있죠. 그 법제처에 가셔서 딱 홈페이지 그 아래에 이렇게 동그라미 돼요. 국가법령 이렇게 검색할 수 있게 동그라미 되어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면은 거기다 민법이라고 쳐보세요. 이제 새로 화면이 뜨면은 엔터 딱 클릭하시면은 민법이 쫙 뜹니다. 민법을 클릭하시면은 쫙 또 이래. 왼종이 그렇게 말해요. 무려 1118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그 일부만 중개하는 거니까. 일부만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보니까 편이 있고 장이 있고 사실 장 밑에 또 절이 있어요. 절. 마비절자.
그래서 대중소. 중국집 가면은 짜장면이 뭐가 있죠? 종류가? 그렇죠. 대중소. 똑같아요. 짜장면인가? 아, 탕수육인가? 여튼, 그래서 먼저 크게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중간.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편은 법조문의 대분류다. 그래서 표시하면 몇 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5편이 있어요. 민법은. 그래서, 민법 총칙. 그렇죠? 물권, 채권, 그다음에 친족, 상속 이렇게 5개의 대분류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딱 3개만. 총칙, 물권, 채권. 그 중에서도 일부만. 굉장히 우리는 민법 이렇게 코끼리 사실 그 다리 만지는 것도 아니고요. 코끼리 털 만지는 거? 이런 정도 수준에서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우리가 했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 있죠, 조. 편장, 절 다음에, 절이 이제 소분류라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가 있고, 몇 조,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민법은 총 1118개로 구성됩니다. 1118조. 우리는 그 중에서 아주 조금만 배운다. 그 다음에 이제 항, 동그라미 1번 앞으로 하지 말고, 1항, 이렇게 이제 법 공부하셨으니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항도 보면 법문하고 단서로 되어 있죠. 단서는 뭐 그러나 다만. 그래서 그 앞까지가 법문, 그 뒤가 단서. 그래서 원칙과 예외. 그렇죠? 원칙만 있는 경우 예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단서가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단서가 너무 길 것 같아요. 그럼 별도 항으로 또 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 1, 2, 3 그러지 말고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목입니다. 가나 다라 그러지 말고 가목, 다목 이런 식으로. 그걸 말하는 거구나. 굉장히 이제 하부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문은 반드시 소리 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민법에 한번 좀 총론적인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한번 대충 보자 이거죠. 자, 그래서 총칙에 첫 번째가 1번에 총론 돼 있죠. 총론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봅시다. 그래서 총론에 이제 밑에 보면 법률행위 흐름도 돼 있죠. 자, 거기에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법률행위 흐름도 보니까 어떤 동기가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의사표시 보니까 오른쪽에 법률 사실 돼 있죠? 그래서 왼쪽에 이제 그거는 이제 조문상의 법상의 용어고 오른쪽은 이제 학문상 학자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사표시, 법률 사실 같은 말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제 법률행위가 되죠. 밑에 단계가 법률행위 나오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 이걸 학자들은 법률 요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행위를 하면은 이제 권리변동, 그렇죠? 권리변동 이런 게 이제 파급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걸 이제 법률 효과 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문상 또는 뭐 강학상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있죠? 이게 이제 헷갈려. 요건이 의사표시가 요건이었나 효과야? 나중에 많이 섞여.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파란 동그라미 치실까요? 법률 사실에서 사자에다 파란 동그라미, 법률 요건에 요자에다 파란 동그라미, 마지막으로 법률 효과에 효자에다 파란 동그라미. 그래서 사요효. 쇠고기 4개 되려면 뭐예요? 사요. 그래야지 효과가 있어요. 사요효. 별걸 다 하네, 그죠? 사요효. 한번 외쳐보실까요? 사요효. 절대 이제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세요? 자, 구체적인 개념들은 이제 하단하고 그다음에 오른쪽 날개 박스에 잘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224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법률 사실 분류라고 되어 있죠. 여기 법률 사실 분류 거기다 형광펜으로 밑줄 쫙. 그게 시험 문제 하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일단은 출제자 의도 보시기 전에요. 여기 앞쪽에 있는 법률 사실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앞쪽에 법률 사실은 의사표시였잖아요. 그거 좀 다른 개념이에요. 좀 광의에
넓은 개념의 법률사실이라고 보면 돼요. 좀 다릅니다. 자, 이 법률사실 분류에서는 무엇이 출제자 의도냐? 밑에 조그맣게 되어 있죠. 법률사실 이래 가지고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의 세부 항목을 구별할 수 있는가? 집안 구별이다. 그죠? 구별할 수 있는가? 특히 준법률행위 중에 표현행위가 좀 중요하다. 시험에서는. 자, 그래서 위에 보면은 쫙 펼쳐져 있죠. 자, 법률사실 뭐 영태사건, 왜 몰라도 돼 우리는. 그죠? 자, 중요한 것은 거기에 적법행위에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돼 있죠. 거기다 빨간 펜 밑줄 하시고요. 자, 법률행위로 보니까 다시 의사표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죠. 거기다 파란 펜 밑줄 하시고요. 형식이 요식, 불요식. 형식을 요하냐, 요하지 않느냐. 거기 요식, 불요식, 파란 펜. 자, 준법률행위는 우리가 법률적 행위를 합니다. 법률행위가 아니다. 준법률행위다. 그럼 결국 법률 규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준법률행위. 그래서 표현행위, 비표현행위다. 파란 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단독행위에서는 상대방 있느냐 없느냐에서 있는 없는 검정펜 밑줄 하시고요. 자, 있는 행위의 취소, 해제, 해지, 추인. 벌써 우리 추인하고 취소 행위 나왔었죠? 법률행위구나. 그래서 취소, 해제, 해지, 추인에다가 이제 시험 잘 나오니까 검정펜 밑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 뭐 계약은 흔히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합동행위, 합동행위. 그 다음에 요식이냐, 불요식이냐.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그 다음에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 비표현행위 우리가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자, 표현행위에서 특히 이제 이 최고로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의사의 통지 하나의 예입니다. 그렇죠? 최고는 뭐다? 표현행위다.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행의 청구, 거절, 거기다 하나 더 써놓으실까요? 청약의 유인. 청약은 뭐였죠? 우리 의사표시가 있는 걸 계약이었죠. 그렇죠? 근데 청약의 유인. 청약 카드로 꼬시는 거, 유인하는 거. 요거는 뭐예요? 표현행위다. 그 다음에 이제 비표현행위에서 순수 사실행위냐, 즉 혼합 사실행위냐. 그래서 순수 사실 가공, 발견, 선점, 습득 우리 소유권 파트에 나오니까요. 그것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이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될 수 없고. 다음 이제 페이지 보시면은 요거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법률행위, 법률효과, 법률관계, 표, 흐름을 정확하게 우리 체킹하셔야 돼요. 종합문제로 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법률효과, 법률관계에다 형광펜으로 밑줄 쫙 갑시다. 자, 법률을 보니까 거기에 성립요건, 효력요건 나와 있죠. 자, 성립요건, 효력요건에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걔가 법률행위를 하지는 않죠. 사람이 있어야 돼. 법률행위에 해당이 되는 사람. 놈. 해당의 당자, 일사자. 법률행위를 말하겠죠. 놈 자자, 사람 자자죠. 그러니까 뭐야? 당사자. 당사자. 당사자가 있어야지 법률행위가 일단 될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지. 당사자. 사람 그러지 않고 우리 법에서 뭐라 해요? 당사자. 그 다음에 왜 그 법률행위를 하냐?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내용이 뭐냐? 같은 말로 목적, 내용 같아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법률행위의 기본적인 건 뭐예요? 말을. 그래서 눈짓하면 합니까? 법률행위. 그럼 뭐 사랑행위나 해당이 되는 거죠. 법률행위 눈짓하면 모릅니다. 그죠? 말을 해야지, 말을. 의사를 표시해야지. 그죠? 기본적으로 의사 표시가 돼. 그래서 이 세 가지.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있어야지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된다. 한번 열심히 보실까요?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헷갈려. 이 기억이 안 나니까 앞 두 문자를 따서 당목의. 그래서 당목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성립요건, 일반적인 성립요건이에요. 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 이 성립요건 중에 하나도 없으면을 갖다 이제 결여되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법률행위가 무효입니까? 땡. 틀려요. 이 성립요건이 결여되면은 기본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유효, 무효는 언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률행위 이후의 사항이죠. 이후에 판단하는 거예요. 즉 법률행위가 기본적으로 성립한 걸 전제로 해서
그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법률행위가 성립도 안 됐는데 유무효를 따진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슴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머리로 접근해야 된다. 머리로 이 논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 결여되면은 법률행위가 성립이 안 되니까 무효라고 하면 틀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그렇게. 자, 그래서 당사자는 보니까 효력 요건이 또 있죠. 이제 이 효과가 발생되려면은 권리 능력, 의사 능력이 있어요. 권리는 권리가 있을 수 있는 능력, 의사는 이렇게 내가 법률행위 했을 때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친지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없으면은 권리 능력이 없는 게 뭐 시체. 시체는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 의사 능력이 없는 건 대표적으로 만취자, 술이냐, 필름이 끄긴 거죠. 이런 사람이 한 법률행위의 법률 효과는 뭐예요? 무효다. 확실히 무효죠. 확실히.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률 관계가 절대적이에요. 이들 간에만 무효가 아니고 무효가 제3자에까지 미쳐요. 선의 악이 분명하고 선의 제3자도 뭐예요? 자기 권리 취득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사례상 문제상 틀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행위 능력.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법률행위겠죠? 법률행위를 자기 혼자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갖다 줄여서 행위 능력 그럽니다. 근데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되냐 보니까 유효고 불확정이다. 유효고 불확정적, 유동적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추인 취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문제는 이제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파급 효과가 제3자도 무효가 돼버린다. 무서운 거네. 그러니까 결국 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옛날에는 이제 한정치산자였는데 지금은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옛날에 금치산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 후견인, 요걸 갖다 우리가 옛날에는 행위 무능력자였는데 지금은 제한 능력자, 좀 부정적인 거 좀 긍정적인 어투로 바꿔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보호해줘야죠. 어떻게 보호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법이 굉장히 냉철한 것 같으면서도 또 따뜻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법률행위 한 경우에 그때 취소권이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고, 동의 시하면은 뭐예요? 취소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주의를 하시고, 그러나 피한정 후견인은 뭐예요? 관계없이 그냥 취소하세요.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인이 제일 완전히 무서운 거예요. 저 피성년 후견인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법률 관계는 절대적이다. 이게 이제 조문으로 5조, 10조, 13조, 14조 이렇게 한번 참고해서 한번 법제처 안 끄셨죠?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깔끔하게 나타내는 게 다음 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당사자의 효력 여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경우죠. 그렇지? 법률행위에 당사자가 문제가 있어.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법률행위에 법률과 법률관계를 딱 일목요연하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법률행위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요게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법률행위 분류 또는 종류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 쫙 합시다. 자, 여기에 출제자들은 특히 이제 요식행위하고 불요식행위를 잘 구별할 수 있는가, 이 예를 또 알고 있는가 이거죠. 그래서 요식행위만 잘 안겨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불요식행위. 적은 거 외우면 좋죠. 시험에서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첫 번째 보니까 의사표시 모습에 따라서 단독행위냐, 기하냐, 합동행위냐. 이거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요식, 불요식.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첨가하자면은 법률 효과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법률 효과. 그렇죠? 법률 효과에 따른 분류. 법률 효과는 우리가 법에서는 뭐라고 그러나요? 권리 변동. 우리 권리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채권, 물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법률 효과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채권행위, 그쵸? 채권행위를 의무부담행위라고 합니다. 의무부담행위. 그 다음에 처분행위로서 이제 물권행위가 여기 들죠. 그 다음에 준물권행위, 이제 채권을 양도하는 것 같은 경우죠. 자, 그래서 요 차이점을 또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 의무부담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나중에 만날 일이 있다 이거예요. 만날 일이. 그쵸? 처분 권한이 없어도 돼요. 남의 부동산 내가 팔아치우는 매매, 채권행위, 매매계약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 권리 매매도 가능합니다. 또 유효하고 처분 권한 없어도 되니까 나중에 내가 해결하면 되니까. 자, 문제는 이제 처분행위예요. 우리 물권행위, 물권을 발생시키는 행위죠. 법률행위, 그러니까 채권행위나 물권행위도 저게 법률행위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잖아요. 소유권 넘겨줬다. 그럼 끝나면 나중에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처분 권한이 있을 걸 요구합니다.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물권행위, 처분행위는 뭐예요? 무효가 되는 거죠.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는 유효죠. 효력요건을 갖추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법률행위 분류해서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법률행위 해석이 있죠? 요거는 뭐예요? 법률행위의 우리 성립요건이면 당사자 목적, 의사. 이 목적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 목적을 확실하게 정해주는 거, 내용을 정해주는 거.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에다 형광펜 밑줄 짜가시고요. 내용, 목적, 확정이다, 검정펜.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파란펜 밑줄 합시다.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파란펜 밑줄 하시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우리 충분히 누구의 관점이냐? 표의자, 의사표시자의 관점이냐? 아니면 그 상대방의 관점이냐? 아니면은 제3자의 관점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예문 해석이라는 게 있죠? 예문 해석도 파란펜 밑줄 하시고요. 밑에 세 번째 줄에 예문을 무시하는 해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본격적으로 총칙 나가기 전에 한번 총론이라는 개념을 해가지고 한번 중요한 출제사항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